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편입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4개 대학을 써서 3개 대학을 붙었어요. 자, 4개 대학이 뭐냐? 과기대, 동국대, 시립대, 경희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동국대만 떨어졌어요. 동국대만 떨어지고 이제 3군데에 대학을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첫 번째로 수능이냐 편입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물론 편입으로 대학을 잘 갔기 때문에 저는 편입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확실히 달랐던 점은 제가 수능을 이제 봤었잖아요. 저도 수능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내가 뭔가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나?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편입은 일단 영어를 좀 위주로 보지 않나? 그래서 수능은 너무 과목이 많아서 조금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편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일단 그때 공부랑 그러니까 수능 공부할 때 공부랑 제가 편입 공부할 때 공부는 완전히 다르긴 해요. 공부 방법도 달랐고 공부 시간도 완전히 다르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편입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내가 실패했던 거를 다시 만약에 했을 때 갑자기 딱 올라간다라기보다 한번 리프레시 해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다시 시작을 해서 편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학교에 한계를 치지 마라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대학이니까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냥 나는 처음에 뭐 연고대만 가면 돼.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서성한. 그러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난 진짜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 인서울?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경기권. 경기권? 안 돼. 뭐, 지방대. 지방대? 안 돼. 전문대. 전문대. 그러니까 점점 이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편입을 할 때도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전에 대학이 어느 정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방대 사립대를 다녔어요. 지방 거점국립대도 아니고 지방 사립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낮은 대학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때의 학생들을 보면은 편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경기권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예 목표를 연대로 잡았어요. 연대로 잡고 일단은 사실 내가 거기 다닌다고 해서 꿈을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한계를 짓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지금 경희대를 붙어서 경희대를 다니는데 이제 들어온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논술을 정말 잘하고 언어도 맨날 1등급 맞았던 친구더라고요. 원래 인서울 대학을 다니다가 경희대로 이제 편입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근데 연대 안 썼어? 하니까 그 친구가 연대는 당연히 못 들어가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있었지만 아무튼 한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준비 기간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준비 기간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겠죠. 내 기준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그런데 저는, 노베이스. 자, 노베이스라고 하면 이 노베이스 기준도 다른데, 문법 그 구문이 거의 안 돼 있다. 자, 우리가, 영어로 따져봤을 때, 내가 주어 동사 잘 못 찾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영어라는 거 자체를 내가 주어 동사도 모르고 정말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토익을 막 900 이상을 맞겠다. 내가 편입 영어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저는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최소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그렇게 잡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정말로 실제 편입 합격생들 보면은 외국 살다가 와서 영어 정말 거의 만점에 그냥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게는 아니죠, 물론. 쉽게는 아닌데 공부 기간이 짧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다는 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의 차이예요. 자, 일반 편입은 우리가 간단히 말을 해서 2학년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자, 2학년이라는 거는 4년제 기준입니다. 4년제. 그게 뭐냐면 전문 학사라는 학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문 학사라는 게 이제 주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2년을 다니거나 우리가 전문대를 나오면은 전문 학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년제를 나오면 학사 학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하면 석사죠? 그 이유가 박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 편입이라는 거는 보통 4년제에서 2년을 다니거나 전문대를 졸업을 한 경우에 이제 그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 학점이 또 기준이 있어요. 뭐 학교마다 몇 학점 이상은 들어야 일반 편입이 된다. 그럼 거의 이제 보통 4년제 중에 2년을 다니면 거의 보통은 되는데, 혹시 조금 학점을 조금 더 많이 보는 데는 이제 그 학점을 더 많이 이수를 해야겠죠. 여기서 학점은 이제 이수를 말합니다. 성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조금 학교별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이 그의 차이인데, 자, 일단은 보통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뭐 4년제 뭐 지방대든 어디든 다니다가 2년 하고 보통 그렇게 일반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학사 편입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4년제를 다 마치고 편입을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학점은행제라는 거 같이 합니다. 자, 학점은행제라고 하면은 되게 지금 또 복잡해지죠, 점점. 근데 막상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뭐 65학점 정도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학점은행제로 빨리 학점을 따가지고 140학점이나 130학점을 취득을 해서 학사학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제를 다닌다는 거는 4년을 걸쳐서 학사학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단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년 만에 학사학위를 얻을 수도 있고, 되게 그거는 사람마다 또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제 사이트에서 그 학교 강의처럼 이제 인강을 들어요. 인강을 들어서 이제 그 학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자격증을 따면은 학점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 18학점, 뭐 그리고 매경 테스트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 그래서 그 학점을 가지고 짬뽕을 시키면은 되게 단축해서 이제 학사 학위를 가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차이가 있고, 제가 이제 편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저는 학사 편입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경쟁률이 일반 편입이 더 낮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합격생들, 그리고 어떤 수준을 봤을 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편입 학생들이 그 그거를 이어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이어서 잘 안 돼서 2학년 바로 마치고 편입하는 애들이 많은데, 학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물론 학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학사가 못하는 건 아닌데 각자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사였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외국에 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게 좀 다양하다. 그래서 그들만의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입시로 따져봤을 때 약간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일반 편입이 뭐 정시나 약간 그런 거라면은 약간 학사 편입이 조금 다른, 약간 뭐 조금 자기만의 장점을 조금 더 살려서 올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대학교별 편입 전형을 알으셔야 돼요. 자, 대학교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대학처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편입 딱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모집 요강이. 제가 편입을 시작 딱 처음에 진짜 나 이제 편입할 거야 해가지고 처음에 한 게 그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적었어요. 그때는 그냥 연필로 다 적었어요. 뭐 연대, 경희대, 뭐 시립대 다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모집 요강이 뭐지? 다 들어가서 찾아서 다 그냥 적었어요. 그냥 여기는 뭐 편입 영어를 보고 여기는 공인 영어를 보고 여기는 면접을 보고 다 적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대학을 가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본인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사실 학생들이 대부분 그걸 모르고 그냥 학원에서 그냥 편입 영어 하니까 그냥 공부부터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과랑 이과가 나뉘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문과는 이제 편입 영어랑 공인 영어랑 또 나뉘어요. 그래서 공인 영어는 일단 보통 그것만 보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논술, 면접, 전공시험 등을 같이 봅니다. 물론 공인 영어를 위주로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보통 같이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편입 영어는 보통 편입 영어 위주로 봐요. 그래서 편입 영어를 진짜 잘 치면은 그냥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공인 영어를 보는 대학들이 뭐 고대도 보고 연대도 보고 그다음에 뭐 경희대도 보고 뭐 그다음에 동국대, 뭐 시립대 뭐 그런 대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뭐 한양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국민대, 숭실대 등 이런 대학들이 뭐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이과인데 이과는 수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과도 영어랑 같이 봐요. 보통 편입 영어랑 수학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은 공인 영어랑 수학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립대 전공 과외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 영어 성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희대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지금 경희대를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본인이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토익 영어냐, 편입 영어냐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또 따로 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익이 조금 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편입 영어도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일단은 편입 영어를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쓸데없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 이런 단어까지 외워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단어가 조금 우리나라 말로도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서 저는 실생활에 너무 쓸모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익은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어디 가나 좀 쓰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약간 토익도 했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연대, 경희대, 동국대 뭐 이런 대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인 영어로 저는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학원, 인강, 독학. 뭘 해야 되냐? 학원, 인강, 독학. 자, 일단은 저는 학원도 잠깐 다녔었고요. 독학도 했었고, 인강은 잠깐 들었었어요. 잠깐 들었었는데, 그냥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저는 독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학으로서 조금, 한 표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을 했었더라면은 학원이나 인강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독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만 다녔어요. 인강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바뀐 게 거의 독학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어디를 대학교를 가거나 뭐 하면 불안한 거야. 그러면은 학원 다니면서 그냥 숙제 내주는 거 해주면은 오르겠지라는 생각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는 아까 말했듯이 전형도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도 짜고 부족한 부분 인강도 듣고 부족한 부분 학원도 다닐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자꾸 자아 성찰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숙제하기 바빴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독학이나 인강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학원 다니면서도 정말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간 사람들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적대 차별. 내가 전적대가 뭐 지망대, 내가 전문대. 근데, 학교에서 차별을 해서 뽑나? 절대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느끼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외적으로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조금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예 안 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외하고 진짜로 뭐 제가 경희대 보고 제가 붙은 대학들만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경희대, 뭐 시립대, 과기대. 그 경희대는 면접이 없었고 시립대도 제가 면접을 받고 저는 학점은행제 지방대에서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진짜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라. 와서 그냥 수학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립대 면접 후기도 올렸듯이 정말로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입은 거의 대부분이 물론 과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제2의 입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점과의 연관성이에요. 내가 학점이 2점대, 3점대, 내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물론 학점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1점이나 그 정도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보는 대학은. 근데 보는 대학이 일단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 모집 전형을 보시면 되는데, 그 학점이 아예 안 들어가는 대학은 그냥 학점 안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정말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 기준 3점 넘으면 제가 봤을 땐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불이익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정말 우리 영어, 논술, 뭐 그 다음에 전공시험, 그 다음에 수학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째, 편입 후 편입생 차별. 없어요. 네, 편입생 차별 없습니다. 오히려 재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아, 편입 되게 힘들었을 텐데, 편입 저도 조금 생각이 있다. 그 경희대 다니는 학생도 이제 고대나 연대를 편입 생각도 있다라고 물어본 적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친구 중에 편입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 물어봐도 되냐? 얼마든지 물어봐라. 막 얘기도 하고, 막, 뭐, 영어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학회 생활을 했었고, 다른 친구들 보면 동아리도 하고, 뭐 학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해요. 전혀 차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보면서 하나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항상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저도 몰랐고, 저도 터닝 포인트를 하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부담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빠이!